안녕하세요. 과학의 여신 정학생과 함께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공부하고 나면 속력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약속 드리면서 이 단원은요 되게 중요해요. 과학을 공부할 친구들. 그러니까 과학을 난 공부 안 할 건데 라고 하더라도 이과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선택할 친구들이랑 지금쯤은 그거 생각해야지, 그지? 그러면 과학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과학의 기본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합과학 공부를 하실 때 필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면서 운동의 기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내용 운동, 연속사진으로 운동 기록하기, 그래프로 운동 기록하기, 요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있죠? 거기에다가 살 붙이기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살이 붙었는지 보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까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운동이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한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한 장 찍고 매 초마다 사진을 찍어서 봤더니 여기 0초일 때는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위치가 변하네. 그럼 운동하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변해도 뭐 예를 들어 가로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죠? 그럼 가로수는 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운동이라고 하는데 잠깐만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살짝 확인을 해보시면 물체의 위치는 기준점을 정한 다음 그 기준점으로부터 물체가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로 나타내 주면 됩니다. 어떤 기준점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라고 위치를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이 친구야, 네, 이름이 정아니까 정아야, 여기서 마트 가려면 어떻게 가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요. 여기가 뭐 전철역이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어디로 오른쪽으로 얼만큼 가시면 거기에 마트가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이런 게 바로 위치 표현입니다. 이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자, 우리가 운동이라는 걸 표현을 할 때 빠르기를 나타내 주잖아요. 빠르기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할 건데 요거 잠깐 보시면 빠르기 비교하는 거 여기 나와 있죠. 빠르기, 일정한 거리를 이동할 때 이동 시간이 짧을수록 더 빨라요. 우리가 100m 달리기 육상 선수들, 인간 탄환들의 대결. 선생님이요, 사실은 육상 그 대회, 전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이런 거 사실 별로 관심이 없거든. 그런데 100m 달리기는 꼭 찾아서 봐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얼마나,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빠를 수가 있지? 10초 안에 사람이 달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인간은 10초대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 하도 그거 10초 요거 가지고 이제 막 10초 얼마 해서 이걸로 이제 1, 2위가 가려졌었거든요. 그런데 10초를 끊고 나니까 한 명의 선수가 10초를 딱 끊고 나니까 9초대로 들어가니까 너도 나도 다 9초대로 들어가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없을 것 같아. 근데 과연 9초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까? 그거 너무 재밌거든. 이거 보는 재미가 쏠쏠해서 100m 달리기는 꼭 보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동 시간이 짧은 선수, 10초 한 선수보다 9초대에 뛴 선수가 더 빠르다라고 표현을 하죠?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할 때 이동거리가 길수록 빠르다. 똑같이 10분을 줘요. 그래 놓고 누가 더 많이 갔나를 보면 많이 간 사람이 빠른 거잖아. 이런 식으로 빠르기를 비교합니다. 까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근데 거리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면 비교를 어떻게 하지? 속력으로 나타내서 비교하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자, 속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동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동 거리라고 하는 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움직인 거리를 이야기하고 속력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낸 걸 속력이라고 합니다. 거리를 두고 이동 시간을 비교하거나 이동 시간을 주고 이동 거리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거리가 일정하든 시간이 일정하든 일정한 조건이 주어져야 되죠. 근데 속력 같은 경우는 거리 시간이 다 각양각색이더라도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면 되겠죠. 속력,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속력은 무의로 앞으로 나타낼 거예요. 속력은 V로 나타내 주고요. 이동 거리는
이동거리 S, 시간은 타임 T, 이렇게 해서 V는 T분의 S 이렇게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라고 표현을 해주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버릇처럼 하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버릇처럼 T분의 S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T가 시간이고 S가 거리구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숫자로 나오니까 당연히 단위가 따라오겠죠.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미터 매시 뭐 이렇게 많이 읽거든요. 매 1초마다 몇 미터가니 킬로미터 퍼 아워 또는 킬로미터 매 아워 시간 이렇게 하고 아까 내가 싫어하고 이거 초예요. 이건 초 단위고 이거는 시간 단위가 되죠.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읽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1초에 몇 미터, 1시간에 몇 킬로미터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는데 사실 이 단위를 내가 외워야지 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이동거리의 단위는 보통 미터, 킬로미터고요. 시간의 단위는 초 단위, 시간 단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 그쵸? 초 S, 세컨드, 시간 아워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요게 S가 똑같아가지고 요즘에 이걸 많이 안 써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고등과정 가시면 얘네들 다 쓰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도 좋지.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터 퍼 세컨드,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단위 는 요거 뭘 의미하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1초에 몇 미터, 1시간에 몇 킬로미터인데 다 알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기억이 안 나다가도 이렇게 수업을 듣다 이거였지? 다 알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위치 표현 아까 확인해 봤으니까 넘어가셔서 속력이라는 걸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평균 속력이라는 단위 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냥 속력 이야기할 때는 그 순간순간의 속력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타고 갈 때 그 계기판에 계속해서 속력이 변하게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지금 읽는 그 순간의 속력 그걸 그냥 속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운동하는 도중에 속력이 변하는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차를 타고 집에서 학교까지 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신호 받아서 멈추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좀 빠르게 가기도 하고 계속 바뀌잖아. 이렇게 바뀌는 경우 물체가 이동한 전체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평균 속력을 구합니다. 평균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쵸? 전체적인 평균 속력을 구한다. 이렇게 평균 속력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에 속력을 물어보는 건지 평균 속력을 물어보는 건지도 잘 파악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넘어갈까요? 연속사진으로 운동 기록하기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운동을 기록을 할 거야. 그거를 보고 해석을 해서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을 하도록 할 건데 그러려면 기록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사진에 나타난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은 일정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봐요. 어떤 물체를 밀었어. 어떤 물체를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서 이게 첫 번째 찍힌 사진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찍힌 사진이고요. 이렇게 쭉 밀어주면 카메라의 이거를 열어놔요. 조리개 이걸 열어놓고 팡팡 어두운 상태에서 팡팡팡팡 일정한 간격으로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뭐 0.1초 간격으로 비쳤다. 그러면 0.1, 0.2, 0.3 이렇게 해서 땅땅땅땅 찍혀서 한 장의 사진에 물체가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속 사진으로 운동을 기록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오픈을 해서 찍어준 거니까 물체와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은 일정할 거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보시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차근차근 나타나 있습니다. 물체 사이의 거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물체 사이의 거리가 점점 커진다는 거.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길수록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체 사이의 거리가 커진다, 점점 빨라지는구나 라는 걸 해석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시간 간격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물체 사이의 거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 동안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면 속력이 느려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시간 간격을 주고 물체 사이의 간격이 똑같아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이동해 물체의 빠르기가 변하지 않네. 속력이 일정하구나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연속 사진으로 우리는 운동을 기록할 수가 있고요. 운동 방향을 보고 간격을 정리해서 이거는 빨라지는 거고 느려지는 거고 일정한 경우입니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면 돼요. 하나만 물어볼까? 만약 운동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면 이 경우는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점점 이동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빨라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왜 물어봤냐면 쌤이 방향이 바뀌었을 때 빠르기 하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석할 때 운동 방향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바뀌면 이게 첫 번째 찍힌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게 첫 번째 찍힌 건지도 같이 해석을 하시면서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등속, 일정한 운동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우리는 그래프로 운동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아까 보셨던 이 연속 사진, 이걸 다중섬광 사진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진으로 해석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과학에서는 그래프로 전환해서 변환해서 보는 거 많이 하잖아.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과 같습니다. 봐봐. 어떤 그래프인데 얘들아 그냥 무턱대고 냅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이야. 이렇게 외우시면 큰일 나요. 봐봐봐. 세로축이 이동거리,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시간,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입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뭐더라? 기울기란 가로축의 변화량 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이죠. 가로축의 변화량 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이잖아. 그쵸? 그래서 기울기를 살펴보시면 A 구간 같은 경우 가로축 변화량 2초 동안 세로축 변화량 8m 갔어요. 그러면 이 A 구간에서의 속력은 4m/s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프 기울기,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이구나. 그런데 항상 이런 거 찾아주실 때 가로축과 세로축을 먼저 확인부터 하실 거. 만약에 거리 시간이 반대로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하지만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거리일 때 시간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입니다. 해석하시고요. 그렇다면 B 구간을 볼까요? B 구간에 2초에서 4초가 되는 동안 8m에서 이동을 했니? 안 했니? 계속 8m 그대로 있네요. 뭐야? 이동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다. 속력이 0. 정지했구나. 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C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C 구간은 4에서 6초, 2초 동안 얼만큼 갔어요? 8에서 24만큼 갔어요. 그래서 16m를 이동했거든요. 어떤 친구는 착각하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이 기울기가 2초 동안 16m에서 8m/s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6분의 24에서 4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아니 돼요. 이 경우는 뭐 평균 속력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C 구간만 물어봤기 때문에 4에서 6 변화량 분의 8에서 24 변화량 16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해서 틀리는 친구 선생님이 엄청 많이 봤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왜 틀리는 거야? 환정원해. 그러지 말고 요거 잘 지켜서 2분의 16해서 8m/s 라는 속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A 구간과 C 구간을 보시면 그래프의 기울기가요. 기울기가 A보다 C가 더 크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크죠? 이때 빠르기를 비교해 보면 A보다 C가 더 빠르죠? C가 더 빠르잖아. 그죠? 자, 그럼 결국 기울기가 클수록 빠르구나 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래프 하나 가지고 되게 많은 걸 해석해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주고 뭐 속력을 구해라, 물체가 정지했니 움직이니 라는 설명해놓고 하나하나 맞는 거 틀리는 거 찾는 문제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정리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막 외우려고 하면 헷갈릴걸.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십시오. 꼭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똑같이 나왔는데 아니 방금 해석했는데 뭐가 또 나왔지? 그래프 가로축, 세로축을 보세요.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속력입니다. 분명 다른 그래프죠. 요거 잘 보시면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아래의 넓이는 이동 거리와 같습니다. 아래 넓이는 이동 거리와 같아요. 맞나? 이동 거리 계산해라 그러면 8 곱하기 10 하면 되는데 RF 밑넓이잖아. 그럼 삼각형이죠. 2분의 1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 구간의 이동 거리는 10 곱하기 8 2로 나눠서 40m가 나옵니다. 그리고 B 구간에서는 8에서 14만큼 얼마예요? 6. 그리고 여기 10이니까 60m 이동했어요 라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 되는데 왜 그런 거지? 자, 여러분 속력은 어떻게 계산한다 라고 했죠? 속력은 이동 거리를 뭘로 나눈다? 걸린 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여서 그래서 앞에 시간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에요 라고 해석을 한 거고, 지금 우리는 그래프의 밑넓이를 이야기했는데 밑넓이는 가로 시간 곱하기 세로 속력이잖아.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을 이쪽으로 넘겨봐.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죠. 맞나? 얘 그냥 이쪽으로 넘어간 것 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밑넓이가 거리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프 해석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프가 나오면 가로축과 세로축을 먼저 해석해 보실 것. 가로 세로 보지도 않고 이거는 기울기가 속력이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축 세로축 꼭 먼저 확인하세요 라는 거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